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치권 뜨거운 뉴스를 후라이팬에 뒤집어서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두 달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 중징계 6개월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국가기관장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알박기 인사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제8기 지방자치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바란다.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방송 진행을 돕기 위해서 강종태 평론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환 TV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장마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섹션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두 달이 지났어요. 예. 이 두 달이 지났는데 각종 방송이나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긍정적 평가와 부정평가가 지금 부정평가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그렇죠. 여기에 나와서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먼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허허실실 웃으면서 넘길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적인 시각에서 좀 좁게 보면서 인사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검찰 독식 인사라는 더 큰 문제를 좀 일으키면서 상당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도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해바라기, 바라기. 예. 예. 이것은 좀 국민의힘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평론가님은 민주당의 성향이 그런 정치 이념이 민주당 성향이 좀 가깝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성향이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예. 내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좀 뭔가에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을 못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 예. 세계 역사상에도 검찰총장이 7, 8개월 만에 대통령 된 역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정치를 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네. 이 지지율 하락에 또 근본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이 자체가 우파 좌파로 두둥강이가 나 있다는 거죠. 네. 50% 이상을 넘기가 앞으로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민주당 좌파라고 하는 여기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거든요. 일단 네.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 문제에다가 경제 민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네. 거기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희지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확연히 결정을 보고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의 어떤 사유와 경쟁,
분쟁 이런 다툼의 모습들이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기대를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다. 그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너무나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인사 문제나 경제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못 해가지고 두둥강이 냈죠. 국민을 그냥 두둥강이 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니까 좀 권력의 오만과 교만이 좀 있는 것 같다. 너무나 그 일방적인 좀 인사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만과 교만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나 긍정적 평가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 예방 주사를 미리 맞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13대부터 지금 20대 아닙니까? 8명의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렇게 그 인기가 없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때가 1등이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가 두 번째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에서 뼈저리게 왜 국민들이 싫어하는가 그 문제점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이거 뭐 온통 지금 정치권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준석 당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권 정지. 그렇습니다. 온통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뜨거운 뉴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그렇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네.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7가지를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국민의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의 업무상 지휘 관계, 언론에 보도된 각종 사실 자료, 그다음에 사건 의료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앙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에 그 약속 증서에 작성을 하고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들었는데 이 소명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6개월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또 제 입장을 또 좀 말을 한다면은 이준석 그 당대표 출연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 특히 보수 정치에 2030들이 그 환멸을 느껴가지고 정치 불신을 해가지고 그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30대 영선의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으로 인해서 MZ 세대들이 그 국민의힘이 많이 지금 그 당원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또 전체적인 정치에 그 눈을 뜨게 한 그런 또 이준석 당 대표의 그런 기여도 있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죠. 또 이준석 당 대표가 선거를 통해서 뭐 멀리는 1년 전에는 서울, 부산
선거, 예. 또 곧바로 대통령 선거, 대선, 예. 예, 그리고 또 지방 선거까지 예, 승리를 어떻든 간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기여도를 생각하고 또 사실 우리 평론가님은 뭐 그 신고자 그 이준석 당대표가 성접대를 했다는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갖고 지금 징계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아직 이준석 당대표가 경찰 수사도 지금 안 했어요. 팩트가 없는 거예요. 팩트가 없는 건데 팩트가 있는 것은 술 접대를 받고 식사 접대를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시계를 주고받은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죠. 그 뭐 김성진 예.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고 예. 그래서 이건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너무나 성급한 무거운 결정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 생각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또 보니까 이 누군가의 이 배우가 있는 것 같다. 사주한 사람이 있다. 당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문제가 좀 국민의힘의 그 당권 경쟁을 비롯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기로 9년형을 받고 6년 동안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네. 이분의 그 지금 법률 대리인이죠. 네.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이준석 당 대표가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나자마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주장이죠, 주장.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게 2013년 8월 15일이고요. 네. 또 그 박근혜라고 로고가 찍힌 거, 청와대라고 찍힌 시계를 각각 2세트씩 받았는데 청와대로 찍힌 것은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9월 추석 전에 직원들에게 선물로 줬고 박근혜라고 적힌 그 시계는 2013년 8월에 김성진 대표에게 선물을 줘서 A 씨에게 이제 선물로 줬는데 자, 그러니까 그 평론가님 얘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에 준 그런 정황을 봐서라도 성접대 의혹이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이고. 그렇죠. 아니 이게 이양이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선당우사, 선공우사예요. 당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예요. 윤리위 규칙 4조 1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4조 1항 내용이 다 말씀은 못 드려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먼저는 당원이잖아요. 이 당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 제목이 성접대입니다.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는 크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성접대로 지금 몰고 가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고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한 것은 당 대표의 품위 유지. 그렇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접대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 그렇죠. 교사 의혹이 있다. 맞습니다. 김철긴 정무실장을 이제 보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억에 대한 각서를 써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팩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뭐 성접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조사도 안 받고 또 그 시계를 줬다는 것은 일방적인 김성진 씨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진행자로서 제가 이렇게 매듭을 진다면은 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측은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준석 당 대표를
중도 사퇴시키는 것은 네. 당의 덕보다 실이 많다. 실이 많다. 네, 그리고 지금 유연을 확대하고 2030 세대 정치 불신하는 정치 젊은 세대를 그 뭐라 할까 끌어들인 예. 그런 것들을 다양성 예. 그런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말씀을 했다. 저는 그 말씀에 그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번에 중징계 6개월은 좀 너무했지 않나. 저는 경고 정도가 품위 유지 유지의 문제여고 경고 정도가 나는 적당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참 무거운 중징계 지금 6개월 당권 지금 정지를 지금 내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 힘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건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라는 이분이 203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민의힘에 많은 당원을 또 모집하는 계기가 됐고 여러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예. 공로가 있지만 만약에 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수긍을 안 하고 재심 청구를 한다든지 네.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이게 반론을 제기하고 항변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종잡을 수 없는 국민의힘에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그 이준석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효력 처분,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든가 예.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분당의 가능성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은 또 그렇고 또 이게 우리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평론가님 민주당은 좀 요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8월 28일 전당대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민주당 열차가 지금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를 하셨고 나름대로 국민의 어떤 그 표에서 표출된 말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죠. 네. 인천 계양구에 이재명 의원께서 지금 뭐 99.9%가 아니고 이제 100%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그 97세대죠. 네. 그러니까 70년생인데 97년도에 대학을 다녔던 이 젊은 세대들과 또 많은 분들이 당대표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은 없지 않나 그 안에 자기들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욕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대표에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지지 않나 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으로서 그 국회의원 양향자 의원 있죠? 예. 양향자 의원께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에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다. 네. 첫째, 염치가 없다. 염치. 예. 네. 둘째는 실력도 없다. 실력. 예. 예. 실력도 없으면 또 민주라도 시작하는데 민주적인 것도 없다. 민주도 없다. 예. 또 하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생도 없습니다. 아, 민생도 예. 없습니까? 예. 이 양향자 의원의 이 민주당에 대한 이 쓴소리를 예. 또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 두 번째 섹션에 제가 또 정리를 하자면은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콩가루 정당이고 예. 민주당도 지금 콩가루 정당이에요. 뭐 돌파구가 없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후진 정치가 돼 있는가, 후퇴하는가. 민주 헌정사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예. 어떻게 뭐 모든 것은 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알아주는데 이 정치만큼은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국민이 생각할 때는 그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것 같고 예. 개파 정치를 다시 또 하는 것 같고 예. 민주당도 방금 말한 대로 이거 뭐 완전히 아수라장판이에요. 아사리. 예. 아사리판. 예, 아사리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양당의 이걸 보고 피해는 국민한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 국민의힘도 그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분당을 해서 제3당을 만든다든가 민주당도 뜻이 안 맞고 한 지붕에 두 가족, 세 가족 아닙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렇죠. 뭐 친문계니 뭐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친명계니 뭐 이낙연계니 뭐 네. 이미 갈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3당이 출연이 필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흑묘, 백묘도 아니면은 황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섹션도 이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됐는데 예.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기관장 인사들을 좀 마무리했어요. 예. 국가 고위직 뭐 기관장이 뭐 몇백 개가 되는데 예. 그 뭐 흔히 말하는 알박기를 했다. 정부가 지금 새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알박기 인사 문제 또 임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네. 인사 문제에서 굉장한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김승희 장관이 사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공공기관장은 이제 전 정권에 공공기관장들이 다 알박기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명직일지라도 임기를 다 보장돼 있고 그래서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기 임기를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고요. 아무리 퇴임 압력이 현 정부에 있더라도 그 굴복하는 자는 국민에 위배되고 자기의 임무에 계획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그에게는 그 다음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 저는 또 그 다른 각도로 시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치와 이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운 정부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가의 고위직 기관장들은 이게 코드가 맞이하는데 참 코드라면 이상하지만 소통이 돼야 하는데 예. 이 소통이 안 되면은 같이 일을 못 합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각 시도의 도지사 보면 정무직, 부지사, 뭐 행정부지사 있어요. 예. 다 자기고 소통되는 사람들을 긁습니다.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오직은 그 민주당에서도 모 의원이 이게 법을 바꿔서라도 각 국가의 고위직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부의 임기를 맞춰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몇 개의 기관을 제가 꼬집어서 참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맡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이제 국회의원 넣으셨고. 그렇죠. 이분이 두 가지 국민권익위에서 위배되는 일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월북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냥 말도 못했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박원순 그 성폭력 그 사건 났을 때도 국민권익위에서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희지부지 지나갔죠. 성희롱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 호송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것이 국민권익위요. 제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 코드와 문재인 정부의 거기에 맞춰서 국민권익위를 이끌어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방송통신위의 한상혁 위원장. 예? 이분이 들어서 그 전에 그 위원장은 그 우리 그 익산 출신이 있었어요. 이효성 방송위원장이라고 저하고 중고등학교 저하고 좀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가 방송통신위원장 되고 나서 우리 남성 그 19위 동기들이 한번 축하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식사하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하면 이효성 친구한테 방송통신위원장한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방송통신위는 언론 방송 이것을 그 관리 감독도 하지만은 편향되지 않게 정부의 친정부에 편향되지 않게 잘 이끌어가야 그 자리를 나왔을 때 좋은 소리를 들으니 균형 잡힌 그런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 한상혁 이 양반이 방송통신위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KBS, MBC뿐 아니라 이 방송이 편향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오지금은 KBS 방송 시청자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오지금은 KBS 방송을 안 보겠다고 이런 국민 운동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자체 없이 자기가 물러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KDI 한국개발원장, 뭐 문재인 정부의 예? 그 경제 지표 그게 뭡니까? 뭐 소득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제가 지금 흥분했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홍장표 이 KDI 개발원장이에요. 이거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생각이 다른 의견이 귀를 잡는다면은 KDI 원장으로서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다. 이제 변명을 하고 사퇴. 이런 사람들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섹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게 서로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정책을 공유해서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직의 공사 어느 직에 또 다른데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명권자나 임명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분명히 흥묘백묘가 돼서 또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인사를 아직 1년 반이 남았는데 또 캐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 대한민국 정치도 정말로 개혁하고 혁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보복 정치 전 정부의 그 뭐랄까 전 비리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합니다. 이번에 그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서훈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내부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한번 국정원장 시켜줄게. 국정원장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 그 양반이 나 또 교도소 보내려고 하냐고 역대 국정원장이 뭐 옛날에는 뭐 정부부장이라고 했죠. 역대 국정원장들이 교도소 안 간 국정원장 없어요. 내가 보니까
수십 명이 다 국정원장을 마치면 교도소 가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금 교도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상대편 반대편 정치인이라고 그걸 또 뭐 법률적으로 별건 수사해서 수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법치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은 구속시키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내걸은 것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면은 임기 그거 4, 5년 금방 지나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죠. 아니지. 공정과 상식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수채는 한 번 한 일 없어요. 그걸 잘 참고하시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갔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협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 알박기 인사를 할지라도 캐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인사들을 잘 협치를 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예. 그 방금 말한 대로 뭐 보복이니 반대편 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편향된 예. 그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물론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수정이 돼야겠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예.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기 지방자치가 좀 시작됐습니다. 예. 7월 1일 날 우리 고장 익산도 정원율 시장이 제3선을 향해서 취임을 했어요. 예. 그날 저도 7월 1일 날 취임식 날 서울의 재경 익산 향후의 이강우 회장님을 모시고 아, 향후의 회장님이요? 그 취임식에 축하해 주러 가서 정 시장도 만나서 덕담도 해주고 왔는데 그 익산 정원율 시장 이 3선을 한 정원율 시장에 바란다는 시민들이 기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크죠. 우리 예. 평론가가 제3선의 고지를 향하여 달리는 정원율 시장에 바란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3선 축하드리고요. 7월 1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원율 시장님은 축하의 분위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당선되신 만큼 그동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을 또 완수해야 되고 익산이 지금 추진해야 될 그리고 익산이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업들 그리고 익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실 건데 저는 이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물론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우리 문화 컨텐츠도 중요합니다만은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다문화 컨텐츠를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왔다 가는 다문화 컨텐츠가 아니고 익산은 다다익산 해서 익산을 세계적인 다문화 도시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한국 외국인 노동자 수가 110만 5,20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인을 뺀 겁니다. 그다음에 익산 외국인 노동자 수가 4,436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체류하는 게 굉장히 좀 익산이 적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불법 체류인이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샌드박스를 좀 질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 알선, 숙소 제공, 근시안적인 투자가 아닌 좀 먼 거리를 보고 다문화 커뮤니티를 제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익산에서 정말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내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네, 우리 그 평론가님이 그 다문화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 지금 세계화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그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커뮤니티를 정착시켜서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그 정책 우리 시에서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축구협회 일을 많이 오랫동안 6년 이상 해서 잘 압니다만은 그 남성들은 30대, 40대들이 50대, 60대까지 지금 뭐 족구, 축구 중심으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후배라든지 동료들을 보면은 캄보디아, 필리핀, 방콕에서 오신 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몇 년 동안에 다문화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물론 이제 그 지금 정원유 시장이 바란다 지금 그 지금 섹션 아닙니까? 예. 제가 좀 얘기하고 싶다면은 우리 익산의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데 우리 익산 시민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익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우리 시장님이 좀 생각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에 전북도지사 되신 김관영 전북도지사님께서도 취임 일성에 경제를 일으키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국내 그 기업 최고의 기업을 유치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그 선전포고를 했어요. 우리 정원윤 시장도 김관영 도지사의 그 얘기와 같이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행정만 알아갖고는 시장이 돼서는 행정은 기본이에요. 행정 플러스 그 정치력 또 대외의 관계에서 기업을 유치시키는 그런 문제에 신경 써주시고 아까도 우리 평론가님이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익산 역세권 역세권이 지금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익산 역세권의 광역권을 개발하겠다고 이번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MOU 체결했습니다. 그거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변도시도 익산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더라고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변도시도 제대로 그 공약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익산 지금 시청사를 지금 새롭게 시청사를 좀 새롭게 짓는데 이 시청사를 짓는데 말이 많았어요. 뭐 시민단체도 반대는 데 있었고 후보들도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이 시청사 마무리를 임기 안에 마무리를 잘해서 그전 예전에 그 조한용 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역대 시장 중에서 보면은 우리 조한용 시장 같이 이게 그 익산 시 발전을 위해서 힘쓴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중앙체육공원에 가끔 제가 이렇게 힐링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 출입구에 조한용 시장의 그 흉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요. 나는 익산 고향을 위해서 이루고 싶다는 그런 그 아래에 글씨도 있고 그 흉상이 있더라고요. 그 흉상을 내가 볼 때마다 저런 시장이 한번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정원율 시장이 그 뒤를 한번 이어서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한용 시장님을 능가해서 정원율 시장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의 끝마무리로 다음 이 시장은 우리 정원율 시장은 이번에 3선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우리 전국 최초의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을 우리 강종태 우리 시사전망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많은 그 여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제가 서울에 제가 이렇게 서울 오고 익산 오고 생활을 왔다 갔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서울에서도 그래요. 아니 익산이 여성 친화 도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성 친화 도시냐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길래 좀 자부심도 제가 좀 가졌고 예. 그래서 말인데 다음 차기 시장은 차기 시장은요? 우리 전국 여성 친화 도시답게 여성 시장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 시장이요? 예, 여성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익산의 여성 오피니언 리더님들이 크게 환영할 말씀입니다. 그래요? 뭐 제가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신 뭐 여성 리더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는 차기 시장은 여성 시장을 한번 내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그 제가 지켜보는 그 여성 리더들을 우리 본 방송에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한번 이렇게 진행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박종환 TV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사전망대의 우리 시사평론가 강종태 씨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호의적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여성 시장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대처 네. 수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자들이 굉장히 많이 잘하면서 또 남자가 못하는 그 섬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익산시의 여성 그 리더들이 앞으로 우리 본 방송에 많이 노크를 하고 문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장마 무더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새롭게 유행되는 코로나 방역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